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요. 레몬 오일과 페퍼민트 오일을 담은 향유를 목에 메고 향을 맡으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손톱에는 마지막 남은 봉숭아로 꽃물도 들였습니다. 이거는 청소하다가 주웠는데요.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어린이용 반지 같긴 한데 혹시 잃어버린 분 제가 끼고 있겠습니다. 아침 청소하다가 주웠거든요. 네. 어제에 이어서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 이분이 결국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10살이었대요. 거기 이 경상도 바람이라 그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브루클린에 살 때의 10살짜리 어린 소녀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더라고요. 너무 예쁜 또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브루클린에서 자란 아이들 대부분은 추수감사절에 대해 아주 따사로운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은 아이들이 1페니짜리 가면과 이상한 의상을 둘러쓰는 누더기 차림을 하거나 대문을 차며 돌아다니는 날이었다. 프렌시가 첫 번째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꾸며댔다가 들켰을 때, 그래서 결국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도 바로 이 즈음이었다. 추수감사절 하루 전에 학교 교실에서 연극을 했다. 뽑힌 아이 4명이 한 손에 그날의 상징물을 들고 시를 암송했다. 한 아이는 말린 옥수수를, 한 아이는 칠면조 다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칠면조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사과 한 바구니를, 네 번째 아이는 조그만 접시 크기의 5센트짜리 호박파이를 들고 있었다. 연극이 끝난 다음 선생님은 칠면조 다리와 옥수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과는 한쪽 옆에 치워놓았다. 그리고 호박파이를 먹고 싶은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입에 침을 흘렸다. 30개의 손이 공중에 올라가고 싶어 근질거렸으나 정작 올라간 손은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 가난하고 배가 고픈 아이들이었으나 음식을 구걸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어느 누구도 손을 올리지 않자 선생님은 파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했다. 프렌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저렇게 맛있는 파이를 버리다니. 게다가 호박파이는 마차를 타고 인디언과 싸우던 전사들이 먹던 음식이라는데 자신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프렌시는 호박파이를 먹고 싶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거짓말을 생각한 다음 손을 들었다. 오! 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프렌시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집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요. 그래, 착하구나. 바로 그게 추수감사절 정신이지. 프렌시는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파이를 다 먹었다. 양심 때문인지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파이는 맛이 없었다. 비늘을 먹는 것 같은 맛이었다. 다음 월요일 선생님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복도에서 프렌시를 만나 가난한 집 식구들이 파이를 좋아하더냐고 물었다. 네, 아주 좋아했어요. 프렌시는 대답하고 나서 선생님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걸 발견하고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그 집에는요, 금빛 곱슬머리에 푸른 눈이 커다란 조그만 여자아이 2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둘은 쌍둥이에요. 아, 정말 재미있구나.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자 프렌시는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 한 명은 이름이 파멜라고요. 또 한 명은 카밀라예요. 이것은 프렌시가 잊지도 않은 인형에게 붙여주기 위해 골라놓았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걔네들은 정말 가난한가 보지? 선생님이 물었다. 네, 아주 가난해요. 지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이 내가 파이를 갖다 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그만 파이가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프렌시는 자신이 너무 허풍이 심했다는 걸 깨닫고 후회했다. 선생님이 허리를 숙이고 두 팔로 프렌시를 꼭 껴안았다. 선생님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다. 프렌시는 너무 후회스러워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마침내 사실대로 고백했다.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파이를 다 먹었어요, 선생님. 그래, 나도 안다. 응? 집에는 편지 보내지 마세요. 제가 방과 후에 매일 학교에 남아서요. 벌을. 프렌시가 사정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벌을 주지는 않는단다. 선생님은 거짓말과 이야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거짓말은 겁쟁이가 나쁜 마음 때문에 꾸며대는 것이지만 이야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실제로 벌어진 그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어낸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프렌시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어떤 벌어진 일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색깔과 감동과 극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들어서 고민이었던 것이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프렌시에게 일어난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끝내라고 계속 경고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 무엇을 말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니, 여러 가지 색깔을 집어넣어야 기분이 풀렸다. 엄마인 케이티 역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빠인 존이 또한 몽상가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런 특성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다. 물론 이들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풍요로운 상상력으로 가난에 찌든 고통스러운 삶을 너무 쉽게 견뎌낸다는 게 바로 그것이었다. 케이티는 만일 자신들에게 이런 특징이 없었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처절하게 바라보고 좀 더 낮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렌시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한 내용을 항상 머리에 담아두었다. 내가 꾸며서 하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는 진실이 사람들이 보는 진실과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그대로 말하고 내가 바라는 내용은 공책에 적도록 해라.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공책에는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마음속으로 바라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을 거야. 프렌시에게 이것은 정말 훌륭한 조언이었다. 외롭게 자라는 아이가 그렇듯 프렌시는 사실과 환상이 혼란스러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꾸민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프렌시는 그때 이후 자신이 보고 느끼고 행동한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비록 본능적으로 약간의 색깔을 집어넣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참 다행입니다. 프렌시가 그렇게 좋은 선생님과 공부했던 10살 때 작가가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었던 것이 확실합니다.